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KT에서 평창올림픽 앞두고 5G 시범 서비스 보여주는 거 그런 간담회 있어서 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평창 아이스 아레나 빙상 경기장. 보이세요? 들어가면 되나? 지금 이제 아직 공사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저 조금만 들어가 봐서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진을 찍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돌리지? 짜잔. 짜잔. 우와. 여기서 이제 나중에 평창올림픽이 김연아가 뛰진 않겠지만 코치로 있겠죠? 여기서 나중에 선수들이 보여줄 건가 봐요. 와. 네. 저는 이제 KT에서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2018 평창올림픽. 50일 남았다는 건가? 기자간담회.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13년에 선정돼서 또 2014년부터 5G 이거 선언하고 쭉 준비했다고 하니까.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참아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했고 또 뭘 보여줄 것이고 자기네들 성과 자랑하는 거겠지. 네, 그러면 이따 가서 한번 뭘 얘기할 건지 한번 제가 잘 담아볼게요. 또 올림픽 세계적인 축제인데 잘 되면 좋잖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알았네요. 네트워크 본부장 조성 목사님입니다. 먼저 이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또 특히 이 올림픽이 열리는 아이스 아레나에서 우리 올림픽 준비 현황을 보고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올림픽을 그냥 3년 정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올림픽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기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거는 아마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여러 경기장 또 저희가 준비한 여러 서비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무려 참가국 수가 100여 개국 이상이 되겠고 특히 선수 또 패밀리 뭐 이렇게 다 합쳐서 한 5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 세계 한 20억 명의 이상의 시청자들이 우리 올림픽을 시청하게 되겠고 경기장은 4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올림픽 주간 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된 이후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해야 될 게 주로 대외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저희 황창구 회장님께서 MWC에서 5G 비전을 발표하시고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올림픽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외 통신망 안정 운영은 물론이고 ICT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특히 5G 기술 개발, 또 5G 서비스, 또 올림픽 마케팅, 5G 마케팅 이런 분야가 새롭게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올림픽에서 할 역할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 지금 현재까지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가 지금 준비한 세계 최초 올림픽 최초 ICT 서비스가 엄청나게 이제 9개가 있습니다. 먼저 5G 서비스 이따 좀 저희가 보여드릴 여러 서비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5G 네트워크를 이제 세계 최초로 이곳 평창 강릉 지역에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됐던 세계 최초의 5G 단말 이게 또 세계 최초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선보인 스카이라이프, LTE,
서비스, 이것도 세계 최초로 있고, 특히 다국어 자막 서비스, 이게 이제 실제 올림픽 그 선수촌에 공급됩니다. 이런 분야가 이제 세계 최초로 공급이 되는 거였고, 올림픽 또한 올림픽 최초로 상용화된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가 와이파이라든가 IPPTT, 그러니까 TRS를 대체하는 이런 IPPTT, 그리고 또 크라우드 센터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올림픽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NB-IoT를 통한 운영 효율화, 이런 것들이 이번 올림픽에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은 5G 올림픽뿐만 아니라 ICT 올림픽이라는 게 이러한 서비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이제 선보일 5G 올림픽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주요 눈으로만 즐기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올림픽에서는 세계 최초로 컬러 TV를 위성으로 중계를 했고, 또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모바일로 서비스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 리우 올림픽 때는 UHD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더 트랙에서 아웃사이더 트랙에서 인사이더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즉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5G 기술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창 올림픽이 세계 최초로 5G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평창을 5G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WC에서의 회장님 선언 이후에 저희가 여러 협력, 기술 개발 이런 걸 쭉 3년을 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달에 서비스 단말 시스템 여러 가지 연동 시험을 마치고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저희가 준비한 것을 선보일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5G 여러 기술 개발하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걸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2016년도에 세계 최초로 우리가 평창을 위한 5G 규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G 규격에 의한 퍼스트콜 최초로 이제 개통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 칩이 나왔죠. SoC 시스템 온 칩을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 주기에서 개발했고, 또 단말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는 AI 기반의 5G 관제 시스템.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 5G 올림픽이 남았고, 또 KT가 목표로 하는 2019년 상용화도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싱크뷰를 비롯해서 타임슬라이스, 또 360 VR, 옴니 포인트 뷰, 또 5G 커넥티드 버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저희는 올림픽 2년여 동안에 다 실증을 완료했고 실제적인 경기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싱크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라이딩 센터, 봅슬레이, 또 스켈레톤, 루지에 적용되는 여기에 실제 적용을 하게 되겠고, 이거는 이따가 5G 센터라는 데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슬라이스는 이곳 아이스 아레나에 설치가 됩니다. 이거 이따가 올라가서 실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쇼트트랙이라든가 피겨스케이팅에 적용이 되겠고, 특히 또 이 타임슬라이스가 보강 피니티에서는 F5라는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타임슬라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360도 VR은 하키 경기장, 또 이곳 아이스 아레나에 설치가 돼서 360도 화면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옴니 포인트 뷰는 실제 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생생한 선수 위치라든가 3D 화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앱을 통해서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G 커넥티드 버스도 이 경포 호수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좀 많이 본 버스가 여기 보시는 빨간 버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더 빨리 해서 차세대 5G 버스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오늘도 여러 기자분들한테 이걸 좀 시승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거가 좀 개발이 조금 늦어져서 못하게 된 걸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1월에 직접 한번 이걸 탑승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개발한 최신 DGPS 장비라든가 또 라이다, 또 5G 모듈이 다 장착이 됩니다. 이따가는 이 버스를 통해서 경포 호수 주변을 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5G 커넥티드 버스는 이 경포 호수 3.8km, 이거 평창에 그 2.5km 실제 그 5G 기지국들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그 주행을 실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5G 서비스를 보여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오늘 특별히 저희가 그 지난번 그 부산 마린이 그때 보여드렸던 스카이십을 동원해서 실제 이 경포호수에 스카이십이 그 띄워져 있고 이게 아마 지금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그 경쟁사들이 그 LTE를 통해서 했다고 많이 보도했습니다. 아마 5G로 하는 거는 이거는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통신 모듈을 통해서 이 300m 카메라로는 영상을 5G 기지국을 통해서 실제 5G 단말,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모두 5G로 이따가 가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이따 경포호수 가지고 평창에서 그 지난번에 실제 한번 그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따가 어떻게 될 건가에 한번 그거를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따가 그 5G 버스 또 KT 스카이십 이게 연동이 돼서 하는 것들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T는 이 올림픽에서 개발된 이러한 여러 서비스들을 실제 그 여러 그 중소업체들하고 같이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2019년도에 상용화되면은 그 많은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그 생태계 조성에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평창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평창 네트워크 5G 네트워크는 주로 평창 5G 센터에서 개발이 되고 또 연동 지원이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5G 센터 가시면은 실제 개발된 여러 시스템들을 볼 수 있게 되겠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을 비롯한 에릭슨, 노키아, 퀄컴과 같이 저희가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시면은 그 기지국 모양이라든가 단말기 이런 서비스도 그 체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 5G 네트워크가 이렇게 대규모로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현재 그 전 세계 뭐 국내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대규모로 실제 그 필드 트라이를 하는 거는 이 KT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그 5G 포럼이라든가 여러 외국의 그 5G 전문가들이 와서 KT가 이렇게 5G에 대해서 한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여기 계시는 이제 강릉 지역을 비롯해서 평창, 또 보강, 또 정선 스키장까지 저희가 이게 만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그 최적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 5G 네트워크 관제라는 그 새로운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망 관제를 했는데 이 5G 네트워크는 AI 베이스의 그 딥러닝 기반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 저희 그 5G 그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습니다. 저기 그 AI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고 이 딥러닝 기반에서 그 어떠한 장애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관제에서는 그 AI 지니가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그 5G 네트워크를 조치를 하고 또 이러한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평창과 강릉에 에지 클라우드가 설치되어 있고 해화에 클라우드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AI 기반으로 그 자동으로 이게 그 장애를 처리하는 이런 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장애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커맨드를 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치습니다. 근데 사실 그 5G 시스템은 이 장비 그 벤더들도 많고 아직 상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AI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적어도 기본적인 그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5G 센터에 가시면 실제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 클립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 AI를 활용해서 장애를 극복하는가, 복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증 알람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 보여줘. 해화시와 M&A 구간 인터페이스에 시그널 실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예측 결과 10분 뒤 92% 이상 실패가 예상됩니다. 서비스면 시그널링 메시지 페일로 인하여 신규 홈 접속 불가, 기존 후 절단 서비스 영향이 있습니다. 조치 방법 알려줘. 해당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 모드로 복구해줘. 지금부터 자동으로 각 단계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신규 인디포 차단 및 가입자 재분배를 시행합니다. 스텝 1 완료되었습니다. 스텝 2. 프로세서 리스타트 시행합니다. 스텝 2 완료되었습니다. 스텝 3. 신규 인디포 차단 해제를 시행합니다. 스텝 3 완료되었습니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 KPI 알람 상태 정상입니다. 네, 이거를 이따가 5G 센터 가서 직접 보실 수 있게 되겠고, 이제 우리 그 KT의 AI 기술이 우리 SF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복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앞으로 있을 그 5G 망에는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완벽한 그 통신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 KT는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규격, 칩, 단말, 시스템, 서비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실제 필드에서 하는 것은 아마 KT가 유일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리더십을 강화할 그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동경올림픽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올림픽을 가지고 각 3국 간의 경쟁이 심합니다. 좀 저희 그 광고에서도 보시다시피 또 메달 없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5G 경쟁입니다. 여기에서 KT가 항상 앞서갈 수 있도록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평창올림픽 대외 통신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는 총 한 80개의 그 경기장 및 베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그 대외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건물에도 여러분들 계신 이런 기자들을 위한 통신망, 또 조직위의 위한 통신망, 이런 것들을 전부 통신실에 모아서 네트워크 센터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또 CCTV, 또 IPTV 이런 모든 서비스를 이 통신실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올림픽 선수촌에는 이곳 평창 3,500명을 비롯해서 미디어에 한 6,000명 정도가 묵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가 와이파이, 또 셋탑박스, 또 이런 인터넷 전화를 서비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6,000개의 단말기를 저희가 올림픽 선수촌에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그 통신 방송 케이블 선로를 저희가 무려 1,100km를 깔았습니다. 여기에는 8테라 BTS급의 대용량 방 케이블을 우리가 서비스하게 되겠고, 광코어만 또 3,000코어를 우리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느라고 굉장히 저희가 많은 애를 썼고,
또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주 루트 또 예비 루트, 그래서 그 주 루트가 문제가 있을 때 예비 루트,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단 0.1초에라도 통신이 중단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현재 저희가 그 망고추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통신망을 보시면은 이곳 강릉을 비롯한 평창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있고, 이 두 군데로 오겠죠. 주센터는 이거 끝나시고 가시게 될 서강릉 센터에서 저희가 그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인터넷을 통해서 목동이나 분당 ITC 센터로 합니다. 또 예비 루트로서는 또 횡계국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아까 같은 형태로 간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아토스의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가도록 현재 대외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미 이 통신망 자체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몇 번의 테크니컬 리허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운영되고 또 복구되는 것을 저희 조직위와 또 여러 IOC에 저희가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는 대규모 서비스가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25만 대의 모바일 단말기가 있을 예정이 되고, 특히 13,600대의 인터넷 단말, 그리고 6,300개의 와이파이, 그리고 PST에는 13,000 가입자, 그리고 IPTV가 거의 5,000대가 공급이 되고, 또 TRS, 그러니까 대외 통신을 위한 IPPT, 이게 6,300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 최초인 여러 서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국어 자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지상파 채널이 선수촌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하는데 우리 한글을 또 우리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이제 영어로 이런 자막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인공지능 기반하에 텍스트를 여러 스페인어, 또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 중국어도 돼 있죠. 그리고 이따가 이것도 5G 센터에 가시면은 어떤 형태로 이 서비스가 되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SLT라고 여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강원도 지역이 선수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터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끊김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SLT TV를 일부 버스에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BIoT 트래커입니다. 이건 올림픽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MBIoT 전국망 기반으로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위치 정보, 또 우리 운용요원들이 어디 있는가를 다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운용요원이 이러한 절단 사고나 통신망 장애가 있을 때 출동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서강릉 국사에 가면은 실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OC 중심으로 테크니컬 리허설이 있었는데 IOC에서 임의로 자기 본인들이 장애를 유발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를 하는데 IOC 규정은 30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15분 만에 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하고 나니 이게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없다. 미리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컴플레인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KT가 가지고 있는 첨단 ICT 기술을 올림픽에 적용함으로써 올림픽이 좀 더 원활하고 또 멋진 화면을 전송할 수 있도록 현재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마지막으로 올림픽이 오늘로서 한 G마이너스 5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KT는 3년 동안 5G, ICT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5G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5G 리더십을 받고 또 동부가 삼국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